안녕하세요, 노멀팅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변수 그리고 자료형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요,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중 첫 번째는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를 받죠. 그 사용설명서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 사용설명서에는 첫 번째, 뭐를 해라. 두 번째, 코드를 꼽아라. 세 번째, 뭐를 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지침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혹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 앱을 설치하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설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걸 실행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걸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코드를 실행하는데 코드의 흐름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다가요. 어떤 조건에서는 6번만 실행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8번만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거의 반드시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문을 배워볼 겁니다.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yes or no, yes or no로 분기가 되겠죠. 분기라는 건 갈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면 이런 걸 실행하세요. no이면 이런 걸 실행하세요. 자, 바로 이 yes or no를 프로그램에서는 true or false, 참 혹은 거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파이썬에서 조건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if, 그리고 여기에 조건의 결과가 나오고요. 조건의 결과가 참이면 참인 경우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인 경우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의 결과, 이 부분을 저희가 true 혹은 false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true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드를 condition.py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ondition.py를 실행하면 지금은 true, 조건이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엔터를 누르면 참인 경우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라는 코드가 실행되었죠. 자, 반대로 이 true가 아니라 여기를 false, 거짓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아랫줄, 거짓인 경우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라는 코드가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if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요 부분이 실행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덴트입니다. 이 인덴트는 우리말로 하면 들여쓰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인덴트, 들여쓰기를 합니다. 왜냐면 코드를 그냥 쭉쭉쭉쭉쭉 써놓게 되면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문단을 나눠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기 쉽게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들여쓰기를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은 이 인덴트를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를 안 하면
코드를 실행시켜주지 않아요. 굉장히 까탈스럽네요. 그래서 이 인덴트, 들여쓰기를 꼭 맞춰줘야 이 파이썬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입니다. 이 들여쓰기는요, 탭으로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띄어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이 if문 뒤에 땡땡 콜론이 나오죠. 이 아랫줄부터는요,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되는 코드의 덩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띄어쓰기로 한 칸으로 이 덩어리를 구분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랫줄 코드는 무조건 띄어쓰기 한 칸으로 구분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 세 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저희가 true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 콜론 아래 있는 덩어리 인덴트로 구분이 되죠. 이 띄어쓰기 한 칸으로 구분 지어 있는 이 프린트 세 줄이 실행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참1, 참2, 참3 이라는 세 가지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띄어쓰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자, 요 덩어리가 띄어쓰기로 일치하지가 않죠. 얘는 한 칸이고 얘는 두 칸이고 얘는 한 칸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unexpected indent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즉, 한 칸이면 한 칸으로 쭉 일치시켜줘야 되고, 혹은 탭이면 탭으로 쭉 일치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콜론 뒤에는 한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인덴트로 탭을 사용했다면 얘도 탭으로 똑같이 똑같은 인덴트, 똑같은 들여쓰기를 맞춰서 써줘야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if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true or false, 즉 yes or no 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true or false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거를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멀틱이라는 이 글자를 문자형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true or false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코드를 싹 지워놓고, 제가 이 타입 괄호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에 자료형이 출력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true 그리고 false 이 두 가지 데이터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불이라고 나옵니다. 이 불은요, 불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true or false를 저희는 불린 값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린 값은요, 어떤 조건의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불린은 true 혹은 false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 1을 true로 0을 false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린이 어떤 연산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불린과 관련된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교 연산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 연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비교 연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연산은요, 크냐, 작냐, 같냐, 바로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결과, result라는 변수에다가요, 1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요 10은 3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이 3보다 크냐? 결과는 뭐죠? 10이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true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10이 15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false,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크다, 작다를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같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지는요, 이꼴이 아닙니다. 이 이꼴은요, 제가 프로그래밍에서 대입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꼴이 아니라 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12, 15보다 같냐? 라는 걸 말합니다. 자, 12, 15랑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거짓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false가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10, 12, 10과 같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크거나 같은지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10이 1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자, 10은 10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10은 3보다 크거나 작기 때문에 참이고 15라고 입력하면 크거나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가지 비교 연산자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같은지를 물어봤었는데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꼴기호 두 개를 쓰면 같은지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느낌표 같은 표를 말하면 10과 15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다르냐를 물어봅니다. 자, 10과 15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true, 참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 true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10이라고 하게 되면 10과 10은 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불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은 논리 연산의 대상은 바로 불린이라는 겁니다. 즉, 참과 거짓으로 연산을 하는 게 바로 이 논리 연산입니다. 이 논리 연산에는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and, or, not.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and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nd는요, 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다 참이어야 참인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true and true 라고 쓰게 되면은 참과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입니다. 요렇게 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거짓이 되면요, 거짓이 나옵니다. 당연히 false가 되면 두 개 다 거짓이니까 이 연산은 거짓입니다. 즉, 이 and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참이어야 참인 논리 연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or가 있습니다. 이 or 또한 두 가지의 불린 값을 입력으로 받는데요. 이 or는 특징이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or 거짓은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true or true는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다 참이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and는요, 두 개 다 참이어야 참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거짓이고요. or는 하나만 참이어도 전부 참이고 두 개 다 거짓이어야 거짓이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not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not 연산은요, 데이터를 하나만 받는데 그 결과를 뒤집어서 알려줍니다. 즉,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true가 not이니까 이 결과는 false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false로 놓게 되면 요거의 반대값인 true가 출력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까지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불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if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st1이라는 값에 10을 넣고요. 그리고 test2라는 값에 3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test1이 test2보다 크냐?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죠?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test1이 test2보다 큽니다. 그리고 else문, 이 if는 참인 경우 그리고 else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test1이 10이고 test2가 3이니까 이 결과가 참이고 그 결과 이 프린트 test1이 test2보다 큽니다 라는 줄이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요 문구가 출력이 되고요. test1을 99라고 입력하게 되면 반대로 test1이 test2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문에서는요,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하게 하고 거짓이면 이 부분을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상 첫 번째에서 보여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과제를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입력 숫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10과 비교해서 10보다 크면 10보다 크다, 10보다 크지 않으면 10보다 크지 않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